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풍수에서 잘못 알고 있는 주로 인테리어 부분을 가지고 풍수인 양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수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고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알아봐야 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풍수에서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사주에서도 어, 지지가 시작되는 게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돼서 자수 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숫자도 풍수에서 수의 기운은 1입니다. 1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의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게 물인데 풍수에서도 역시 물의 중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 보면 사진 이게 동탄호수 전경인데 밤 야경 제가 찍은 거예요. 가서 밤에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볼거리도 많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호수 아니면 뭐 강이나 하천 이런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물이 있는 곳에 보면 여러분들도 다녀보시고 산책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사람들도 많고요. 주변의 상권에서도 보면 이 물 쪽 있는 데가 장사들이 좀 잘 되고 재물이 도는 그러니까 돈이 흘러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집안의 인테리어를 잘 하고 현관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깔끔하게 하고 또 현관에 무엇을 붙이고 하트를 붙이고 뭐 붙이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도 이 위치 자리가 나쁘고요. 또 국세가 나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부분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무엇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공부하시거나 사주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운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이라든지 역학 이게 기운이 변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풍수적으로도 보면 기운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운도 10년마다 대운의 흐름이 바뀌고요. 그리고 1년마다 또 세운에 따라서 바뀌고 하루에도 12시각에 따라서 이 운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는 구운 시대예요. 그러면 풍수에서 중요한 것은 국세라고 해서 뭐 다른 말로 형세라고도 하고 형국론이라고도 하는데 이 자리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말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잘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배산 임수의 형태를 띠고 있느냐 자청룡은 어떻게 되고 우백호는 어떻게 되고 안산과 주산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게 보는 게 이게 형세론입니다. 모양, 형국 또 다른 말로 이렇게도 하지만 형국하고 형세는 약간 미세한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크게 뭐 똑같이 본다고 하면 어떤 자리의 위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위치도 기운에 따라서 운기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운이 20년마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대운은 10년마다 바뀌고 매년의 운은 1년마다 바뀌잖아요. 또 하루에도 12시각에 따라서 12시간마다 그러니까 원래는 24시간이지만 12시각에 따라서 기운이 바뀌게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착각하시는 게 한 번 명당이면 영원한 명당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왕릉이 30 몇 개가 있는데 이 왕릉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보면 그 당시 최고의 길지 명당 자리에다가 우리가 왕릉, 왕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선이 끊임없이 영생을 하고 발전하고 망하지 않았어야 돼요. 근데 조선의 27대 왕들 보면 그 왕이 장자가 상속한 것은 불과 10명도 채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궁궐을 중심으로 보면 자청룡인 낙산이 좀 짧고 안 좋고 오히려 우백호인 인왕산 쪽이 기운 기세가 세서 여자들의 기운이 굉장히 조선시대에 셌습니다. 여기서는 일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비나 아니면 대왕 대비 중전 그리고 오히려 남자 이
우리가 먼저 적장자라고 하죠. 적장자로 해가지고서 왕위가 계승된 것은 불과 8명인가 7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본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묘자를 쓰고 좋은 터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영원히 가지 않는다. 그 기운이 바뀌는 게 그게 바로 20년마다 바뀌고요. 현재는 풍수 구운 시대다. 그래서 이 운기 변화를 풍수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보고 나머지는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의 그림은 명당도를 나타낸 겁니다. 명당은 이러한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근데 원래 명당이란 말은 이제 좀 사람들이 헷갈리시는데 원래 명당은 혈처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넓은 뜰 이런 것을 명당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면 이게 명당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우백호, 왼쪽에 자청룡이 있고요. 뒤에 이제 주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무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 현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청룡, 우백호, 또 내청룡, 또 내백호 이런 게 겹겹이 형성이 되면서 또 이렇게 물이 어떤 형태로 모아서 나가느냐 이게 이제 합수가 돼서 수구인데 이 물 모양이 이런 식으로 모여가 합수가 돼갖고 이렇게 돌면서 빠져나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풍수에서 이만큼 물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 볼까요? 오른쪽 보면 여기 지금 이게 한강이잖아요. 한강에 지금 이 자리는 압구정동입니다. 근데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기운이 풍수적으로 기운이 지금 구운시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북쪽에 물이 있고요. 이렇게 이게 중랑천에서 또 청계천에 합수가 돼서 압구정동 쪽으로 모아들고 있습니다. 이만큼 물이 중요해요. 그런데 물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산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는데 그래서 풍수는 일단 산의 형세와 또 물이 어떻게 모이고 빠져나가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형세론이라고 합니다. 형세라는 것은 이 산의 모양이 어떻게 생기고 물은 어떻게 합수가 돼서 어떻게 수구가 형성되고 나가느냐.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게 내가 있는 위치에서 보이는 걸 또 다른 말로 파고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이 모이는 이런 명당도 명당은 여기 지금 뜰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 혈처를 말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명당은 넓은 뜰을 이야기하고 조선시대 보면 임금님이 정사를 펼치면 신하들이 이렇게 임금님 용상 밑에 서 있잖아요. 그게 명당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명당도를 보면 주산이 있고 자청룡, 우백호 그리고 배산, 임수 형태로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게 그럼 한번 잘 명당이 영원한 명당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왕릉을 보면 다 명당 혈처를 찾아서 썼어요. 하지만 그 기운이 20년마다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풍수, 이룬이니, 구운이니, 팔운이니라는 이 현공 풍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오른쪽 압구정동처럼 물이 북쪽에서 동서수로 더군다나 합수가 돼서 모여갖고 빠져나가는 이런 자리가 현재 구운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압구정동은 이룬이 되면 이제 기운이 꺾이게 되겠죠. 당연히. 그건 20년 뒤의 일인데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한강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 한강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재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물 모이는데 사람 모이고 사람 모이는데 재물 모인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수간재물 산간인정이라고 합니다. 산세가 수려하고 빼어나면 인물이 난다 했고요. 물이 모여있고 물이 빼어나면 재물이 모인다 했습니다. 이게 핵심인데 그렇지만 기운이 변하기 때문에 한번 좋은 자리가 영원한 좋은 자리냐? 그것은 아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풍수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산세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지만 운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조금 세분화시켜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제가 본 블로그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너무 풍수에 대해서 아주 작은
정말 지엽적이고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는 집 구조라든지 인테리어 이런 쪽으로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그게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어떻게 하고 현관문을 또 어떻게 하고 지저분하면 안 되고 또 뭐 현관문 들어올 때 뭘 닳고 하트를 붙이고 이런 거 가지고 풍수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쉽고 그게 풍수가 전부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께서 풍수 전문가는 아니지만 고려해야 될 상황이 첫 번째는 뭐냐면 국세입니다. 국세. 국세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자리의 위치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특히 국세는 첫 번째 형세론과 두 번째 형국론이 있어요. 이 형세라는 것은 용혈사수, 용맥에 어떻게 내려와서 혈처를 어떻게 잡고 사라는 것은 사구를 나타내는 건데 자청룡 우백군 어떻게 되고 뭐 북현문 남주자 이런 말 많이 아시죠? 그리고 물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즉 배산임수는 어떻게 됐느냐? 이 산의 모양을 형세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형국이라는 것은 약간 사람마다 좀 다르게 볼 수가 있는데 산을 뭐 하나의 어떤 모양으로 형상화시킨 겁니다. 산도 그렇지만 그 지역도 그렇게 형상화시킨 건데 많이 들어보신 게 대표적으로 금계포란형이다. 그건 뭐냐면 봉황이 알을 낳는 형상이다. 또 와우형이다. 와우형이라는 소가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있는 형상인데 그게 바로 부천 지역을 또 이야기하죠. 장수 나들목에서 또 그 계양구 쪽으로 해서 이제 부천인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행주형 형태로 해서 배가 이제 돛을 달고 지나가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뭐 갈마 음수형이니 또 뭐 옥녀 탄금형이니 장군 대자형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봅니다. 더군다나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 겨울이냐 또 다르게 보이고요. 동쪽에서 바라볼 때 남쪽에서 바라볼 때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풍수에 대해서 미신이다 잘 안 맞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금계포란형으로도 보고 아니면 장군 내자형으로도 보고 이 보는 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모양새, 형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말 명당짜리다 하더라도 이 풍수 구운 시대처럼 이 왕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형공 풍수인데 기운이 바뀝니다. 이게 저는 대략 30% 정도 잡아요. 많게는 30% 잡고 적게 보는 사람 한 20% 정도 보는데 또 이 형세론에 거의 입각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 자형은 그렇게 많이 보지는 또 않습니다만 이것은 지구과학이라든지 지리학, 지질학 그리고 우주, 태양계 그리고 우주의 원리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아, 왜 운기가 바뀌는구나, 왜 20년마다 바뀌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여러 번 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다음 시간이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기강, 생기라는 것은 어떤 기운이에요. 그 지역에 기운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왕기라는 것은 20년마다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뭐 풍수 구운 시대니 이룬 시대니 팔운 시대니 이렇게 나눌 때 20년마다 그 지역에 왕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현재 구운 시대고요. 그럼 왕기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갖고 그 지역에 뭐 전체적으로 풍수의 형세도 좋아. 그런데 생기가 없으면 또 안 돼요. 생기라는 건 뭐냐면 아무리 명당 혈처가 있고 구운처라고 하더라도 그쪽에 사람들이 살지를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만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고 모이고 뭔가 기운이 모이고 살아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주로 이런 부분은 기운적으로 기적으로 느끼는 거여서 일반적으로 그것을 하나로 형상화시켜 가지고 딱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집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집이 옛날에는 뭐 동서사택론이니
아니면 서사택론 뭐 이렇게 동쪽을 어떻게 해서 보고 또 서쪽을 어떻게 해서 보고 문은 어떻게 나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택 3요소 하면 문, 주, 조를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이게 많이 퇴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디로 갔냐면 이 인테리어로 간 겁니다. 인테리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커튼 색깔은 어떻게 하고 현관문은 뭐 검은색이나 빨간색으로 하면 안 되고 회색으로 해도 안 되고 또 현관문 들어와서 어디에다 하트를 붙여갖고 하트 모양을 어떻게 갖고 다니고 이것은 정말 5%도 안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사람으로 치면요. 내 얼굴에 점이 한쪽이 왼쪽에 있는지 코 위에 있는지 아니면 왼쪽 눈이 쌍꺼풀이 졌는지 아니면 오른쪽 눈이 쌍꺼풀인지 외꺼풀인지 이런 거 콧구멍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사람을 그거 하나만 보고 평가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거의 유튜브 하시는 분들 거의 뭐 8, 90% 제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 해갖고 그냥 호기심을 유발시켜갖고 이거 하나면 재물이 들어오고 뭐 어떻게 하면 돈복이 쏟아지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저도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집안에 살기를 띄우는 어떤 안 좋은 기운은 이것은 뭐 그거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 되고 뭐 현관을 깨끗하고 하고 신발을 어떻게 하고 하면 이렇게 뭐 부자가 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 된다고 전체적으로 다 부자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집에 문, 주 따져가지고 잘 만들고 인테리어 잘하고 집안을 깔끔하게 하고 뭐 어떤 식으로 잘 만들었다. 그런데 그 집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산 능성에 있다든지 아니면 계곡의 골짜기에 있다라든지 아니면 바닷가에 외딴 섬에 있다라든지 하면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중요한 것은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인테리어 가지고 유튜브에서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여러분들 그냥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쉽게 풍수가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적으로 믿으시면 안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인테리어라든지 뭐 집안에 뭐 색깔을 어떻게 하고 또 뭐 화장실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거울은 어디다 두면 안 되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쪽은 아직 극히 풍수에서 일부분이다. 그거 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운이 확 바뀌고 확 좋아지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금 보완적인 측면에서 비보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성도 또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 집이 100억짜리네 아니면 10억짜리네 1억짜리네 해서 그 집의 가격 아니면 역세권 주변 상권이 좋고 뭐 발전 가능성이 있다가 풍수가 좋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성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풍수적인 기운이 좋고 또 부자들 있는 사람들은 풍수를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성도 약 5% 정도는 차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풍수 최고 경전인 청호경과 장경, 금난경이라고도 하죠. 장경은 이제 동진시대 곽박이라는 분이 청호경을 다시 재해석을 해서 쓴 건데 뭐 금난경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보면 장자, 승, 생기야, 그리고 오기, 행어, 지중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 풍수 최고 경전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고 화장실을 어떻게 하고 문을 어떻게 하고 현관문에 뭘 달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진짜 풍수가 아니에요. 이제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풍수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뭐 풍수의 한 요소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첨가를 시킨 겁니다. 실제 풍수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성경이라든지 불경이라든지 이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경전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풍수의 최고의 경전인 청호경과 금난경, 장경에는 인테리어에 대해서 이런 부분 거의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장자라는 것은 원래 이제 죽은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장사를 지낼 때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생기를 타야 된다. 그런데 이 생기라는 것은 이제 바람을 만나면 흩어진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라는 것은 물을 만나면 또 멈춘다 했거든요.
그런 게 청호경에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옥이 행어지중이라 그래서 이 옥이라는 것은 목화토금수, 우리가 말하는 오행의 기운입니다. 이게 땅속으로 기운이 흘러요. 그런데 땅속으로 기운이 흐른다 했는데 인테리어 뭐 아니면 조금 수정하고 색깔을 어떻게 하고 화분을 어디다 두고 이거하고 기운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기운은 직선으로 흐른다고 했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운은 전파가 아니에요. 전파가 아니고 빛이 아닙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용맥을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아니면 물을 따라 또 흐르기 때문에 그럼 물이 여러분들 땅속에서 수맥이 직선으로 흐릅니까? 그리고 산의 혈처가 산이라는 것은 산주수직 종인기식이라 그랬어요. 산은 용맥이 구불구불해서 내려와야지 직선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런데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기는 직선으로 흐르는 거기 때문에 기운으로 뭐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다? 그거는 기운이라는 게 꼭 우리가 말하는 뭐 그분이 말하는 대로 직선대로 흐르는 게 아니라 기운이라는 거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기분이 뭡니까? 기분이라는 것은 기가 나뉘어지는 거고요. 분위기라는 것은 그 나뉘어진 기운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운은 땅을 타고 5가지가 흐르는데 이 겉으로 우리가 이 지상에도 물론 흐르긴 흘러요. 왜냐면 지상에는 이 기압이 흐르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거고 실제 기운은 땅을 따라서 흐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 기운이 20년마다 바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제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강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다음에 왜 여기가 좋은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광교 호수하고 동탄 호수 몇 군데도 한번 사진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풍수에서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 어떤 자리, 어느 위치가 좋은지 주로 호수가 있는 공원 주로 그런 쪽이 지금 부동산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풍수적인 입지도 좋습니다. 물론 역세권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쪽에 위치에 있는 집이나 부동산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